안녕하세요. 부동산 엑스파일 협상의 전설.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협상을 하다 보면 결론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승부의 세계에서 비기는 게임은 없죠. 비겼다는 건 승부가 비겼다는 게 아니라 이 승부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협상은 이기는 방법과 지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 협상의 방법을 두 가지로. 이기는 방법은 내가 상대에게 져줌으로써 서로 이기는 방법이 있고, 내가 상대에게 이김으로써 서로 이기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 상대가 나를 이기게 함으로써 이기는 방법, 상대가 나에게 지게 함으로써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는 방법에는요, 내가 상대에게 져줌으로써 서로 지는 방법, 내가 상대에게 이김으로써 서로 지는 방법. 또다시 바꿔볼게요. 상대가 나에게 지게 함으로써 서로 지는 방법, 상대가 나에게 이기게 함으로써 서로 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는 방법이든 이기는 방법이든 내가 상대에게 져주든 이기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긴 것이 되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졌구나. 내가 진 것이 결론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협상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생각하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내 감정을 보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 감정을 실어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상대방이나 나의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이나 나의 감정을 이 협상에 보태지 않는 거예요. 좋은 협상에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공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감한다고 용납하거나 수용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사회인들은 직업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협상관계에 놓이게 되죠. 저도 직업상 중간자적인 입장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협상은 사실 논리만으로는 결정이 되지 않고 결론이 나지 않죠. 저도 초보일 때는 이렇게 누군가 이 상대방이 감정을 좀 휘둘려서 결정을 하고 있다. 저 사람 분명히 감정이 휘둘려서 하는 결정이다라는 것을 이게 제가 간파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너무 저 사람에겐 손해인데, 이건 손해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명백히 손해인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하면 이 100% 손해가 너무 자명한 거죠. 그래서 제가 초보 때는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득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저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기가 가진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본인은 믿는 거죠.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닌 다른 사람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설득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휘말려서 이렇게 손해보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담백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또 너무 적극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설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지, 이게 누군가에게 설득을 당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도록, 좋은 선택을 하도록 노력을 했지만, 관계는 나빠지고, 결과는 뻔한, 이제, 설득을 지속하면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이 결과가 왜 뻔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은 자기에게, 누군가, 자기 판단이 나에게 옳다라고 인정해라. 너 내 판단이 옳지 않니? 이렇게 인정하도록 강요받는 느낌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저를 적대시하게 되고요.
저도 이제 초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설득을 했는데 왜 믿어주지 않지? 그리고 왜 또 이제 더 진도를 나가서 왜 나에게 다른 동기가 있어서 뭔가 불순한 동기가 있어서 그렇게 설득할 거라는 의심까지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끝은 뻔해지는 거죠. 이 관계의 끝은 이제 다 뻔해지고 결과도 뻔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해결이 되냐면 그 자기 선택으로 인해서 상대가 손해를 보고 그 아무도 어떤 상황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이게 조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저는 여전히 제가 있는 자리에 있죠.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저는 저 스스로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설득했더라면, 좀 더 부드럽게 했더라면, 이제 그런 후회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 누군가가 뭔가 폐잔병처럼 약간 낙심해 있는, 그를 안타까워하고, 분명히 비싼 월세금 냈으니 더 좋은 길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진심을 전할 때, 그때 비로소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이게, 현재도 제가 20년이 넘었다 그랬죠. 아직도, 이 시점에도, 아직도 완전한 감정 배제는 어렵습니다. 업계가 삭막해서 그런지 5천 년의 뿌리 깊은 민족적 불신 문화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영업하는 사람들은 진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풍토도 있고요. 뭔가 그 영업을 한다거나 뭔가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 때문이다. 네 이익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뭐 다 이익 때문에 움직이겠죠. 그러나 이익은 다시 한번 이익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감정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때 그때 이 내 진심을 뭔가 오해하고 이렇게 굽어 생각하는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 사람 진짜 사람 몰라본다. 왜 이렇게 사람을 왜곡해? 진심을 왜 이렇게 왜곡해? 막 이러면서 좀 어리석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저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조금 더 달라졌지만, 그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익이 없이 의리로 결정하기도 하고 정의감으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정의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또는 그게 누구의 이익이든 내 자녀의 이익이든 사회의 이익이든 어떤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동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자기가 이익을 보는 것에 어떤 이익 때문에 선택과 결정의 어떤 동기가 달라지는데 그 이익의 어떤 손익분기점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감, 정의를 지키는 것이 이익이다 생각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당장 내 코앞에 이익을 챙기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보통 전월세 계약은 최하 2년의 앞날을 내다보고 결정을 하죠. 2년간, 24개월간의 인컴을 가지고 그 인컴이 나에게 얼마큼의 이익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 그 24개월 동안 이 현금뿐 아니라 어떤 현금의 흐름뿐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그 합리적인 가격에 얼마나 서로 편안한 관계로 지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이게 관건인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 받는 걸 110만 원 받았다면 또는 90만 원 받았다면 누구는 좋고 누구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90만 원을 받으면요.
임차인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죠. 110만 원을 받으면 근데 임대인이 감사해야 합니까? 그냥 임차인이 편하면 임대인도 편한 거예요. 임대인이 불편하면 임차인도 불편하고요. 그 임차인이 편해야 임대인도 편하고 임대인이 불편하면 임차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 가격 협상이 잘못되면 사는 내내 서로 불편하게 그냥 뭐 또 꼭지 하나 가지고도 시비를 걸고 창문 틀 하나로도 시비를 걸고 아무튼 계속 시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으니까 협상에서 밀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갑인 것 같지만 저는 배려를 받는다면 을이라고 생각하고요. 을인 것 같지만 배려할 수 있다면 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 전 제가 거래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다른 여러 직영점들 이제 재계약 시즌이 돼서 재계약을 앞두고 건물주한테 우린 도저히 여기 손익분기점이 도달하지 않아서 이제 나가야겠다, 폐점해야겠다라고 했더니 임대료를 수백만 원 깎아줬다는 거예요. 수백만 원 인하해 줄 테니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500 이상이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월 500 이상. 강남에 수천만 원짜리 월세도 많으니까 500 이상 되는 그 돈을 내가 깎아줄 테니 계속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럼 누가 갑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 다소 낮추더라도 손해가 아니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많이 낼 수 없는데 임대료를 낮춰줬으니까 영업을 한 번 더 지속해 볼 힘을 얻는 겁니다. 임대인이 지는 것 같지만요. 임대인이 뭔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 것 같지만 이게 서로 이기는 게임인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 이것이 단순하게 내 감정과 내 판단이 관철되었냐 관철되지 않았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의 판단은 늘 청취자 여러분이 이기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이기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 아님을 또 한 번쯤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엑스파일이 되겠고요. 저도 이길 수 있음을 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져서 이기든 이겨서 이기든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는 부동산 엑스파일이 되겠고요. 이렇게 늘 승리하는 방송 청취자와 한 원장이 또 김 PD님이 모두 승리하는 방송 부동산 엑스파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한 주간 되세요. 지금까지 한 원장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